네, 우정환 기자 연결한 것처럼 지난 대선 때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지난 총선보다는 현재 추세로는 앞설 것 같다. 좀 열기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일단은 우정환 기자 전한 것처럼 조금 전엔 여야 대표도 사전투표를 마쳤어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화여대가 있는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9시 30분 대전에서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굳이 신촌을 찾은 이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굳이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투표를 한 이유 뭐라고 말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켜야 할 나라와 국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할 수 있게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는 왕을 뽑은 게 아니고 지배자를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잘했냐 못했냐, 내가 무슨 당을 지지하느냐 다음 문제고, 정말 이 상태가 계속 바람직하냐 아니면 바꿔야 되느냐, 이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양당 대표 목소리 들으셨는데 서동욱 변호사님, 일단은 양당 대표 모두 서로 약한 지점을 좀 공략하면서 또 투표 좀 독려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드셨어요? 아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요, 뭐랬냐면 이제 그 하루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은 이제 그 국민의힘도 3일간 사전투표 이틀하고 이제 본투표 싸워야 된다. 네. 이 뜻이거든요. 네. 아직도 이제 그 보수 일각에서 사전투표 이제 불신론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그 선거 관리가 상당히 투명해지고 신뢰성이 높아졌거든요. 무조건 이제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한 표든 이게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전투표 안 하고 본투표를 계획하다가 마지막에 본투표 날 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사전투표부터 결집하는 게 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독려하고 있고요. 네.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신촌은 2대가 있죠. 바로 이제 김준혁 그 후보, 막말이 이제 이화여대 김한란 여사 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뒤로 쭉 얘기할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투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강성필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전투표란 게 뭐 진보 진영에 좀 더 투표를 높을수록 유리하다 이런 좀 평가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 대표의 어떤 지지 동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카이스트 가서 사전 투표를 했던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이틀막, 또 틀막, 삼틀막. 그러니까 국회에 입을 막았고 또 카이스트에서 청년과 과학계 입을 막았고 마지막으로 의사에 입을 막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간 것으로 여겨지고요. 지난 21대 선거를 보면 서울에서 49개 지역구에서 44개 지역에서 사전 투표에서 승리하신 분이 최종 투표에서도 승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매우 중요하고요. 최근에 선관위에서도 유권자 인식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도 사전투표율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21대 때 인식조사에서 선관위가 상당히 정확한 수치를 맞췄거든요. 사전투표율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사전투표율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정광래 대표님, 일단은 네. 현재까지 투표율만 보면은 지난 대선하고 좀 비슷하다. 그냥 높은 수치다. 지난 총선보다는 현재의 흐름이라면 더 높을 것 같다. 이런 지금 얘기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에 대한 지지층 불신 좀 해소하자. 이런 데 좀 주력하면서 독려를 많이 해왔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 잘 해주셨지만 본투표를 계획하려다가 본투표 날에 정작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투표에 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확실한 한 표가 불투명한 두 표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임하셔서 자신의 의사를 표로 분출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당 모두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아져서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지면 과거처럼 뭐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도 있지만 네. 저희는 뭐 이번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또 사전투표의 부실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었기 때문에 관리도 굉장히 투명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고 우리 정당에 뭐 불리할 것이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 선거들하고 좀 대비되는 모습, 좀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인가 싶은데, 자, 사전투표 하루 전날이었던 어제도요, 여야는 더욱더 유세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자, 눈길 가는 발언들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조국같이 살아왔느냐, 이재명같이 살아왔느냐. 여러분 투표장에 가서 이렇게 대답해 줍시다. 우리는 너희들같이 살지 않았다고. 우리가 왔습니까? 아니면 범죄자들이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자식들에게 조국, 이재명처럼 그렇게 남 속이면서 살아라 라고 가르치실 겁니까? 단 0.73% 차이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다는 것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네, 마음은 나게. 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종한테 주인이 절하면 종이 버릇 나빠져요. 네,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지지자하고서 이제 맞절을 하는 모습, 눈길이 갔는데, 자, 김지호 대변인, 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조국처럼 살지 않았다고 좀 외쳐달라 하면서 사전투표 굉장히 좀 독려를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을 그렇게 탄압하고 또 심판한다고 하니까 사실 민주당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야당 대표를,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2번이나 소환 조사하고 그다음 감금해서 구속영장 법원으로부터 심판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영장 기각됐고 그 후에 치러진 강서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했습니다. 정말 과거에 그런 복귀를 안 하고 성찰이라는 게 없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처럼 비난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선거 본선에 오면 지역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 조국혁신당이 어떤 힘을 내기가 어려운데 지금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출마도 못 해본 선거 초보가 여당 대표를 하다 보니까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전투표 앞두고 한 위원장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국민의힘이 일당 못 된다면 황교안 시즌2가 될 거다. 마지막까지 읍소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떤 의미로 한 걸까요? 저는 뭐 마지막까지 이제 읍소하라 이 말은 뭐 그냥 충고로 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전체 글을 보면요, 올린 글을 보면 상당히 부적절한 게 내부 총질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공천 제 멋대로 하고 비례대표까지 독식하지 않았나. 이거는 이제 아주 저는 해당 행위로 봅니다. 공천을 제 멋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절차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투명하게 공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명단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죠, 누구나. 그렇지만 이제 그 시스템에 따라 한 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비판하는 거는요, 내부 저는 총질로 봅니다. 지금은 이제 그 힘을 똘똘 뭉쳐서 이제 그 총구를 외부로 이제 그 향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서로 한동훈 위원장을 저격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그 좀 잘못됐다. 오히려 이제 본인이 대권 경쟁자로서 미리 견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네. 앞으로 그 투표 날까지 전부 이제 일치단결해서 가장 무서운 게 전쟁에서 내부 적정 분열입니다. 똘똘 뭉쳐서 이제 그 상대 쪽으로 총구를 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은 뭐 열심히 하라는 취지겠지만 일부 내부 분열을 좀 촉발하는 그런 문구도 보였다, 이런 지적해 주셨고요. 자, 강성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연일 한 위원장에 대한 좀 공세 수위를 좀 높여가는 분위기도 좀 읽혀져요. 지적하셨지만. 이 홍준표 시장, 그러니까 적군이 쏜 화살보다 아군에게 맞은 화살이 더 상처가 깊고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2가지 정도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락가락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 그러니까 과거에 1일 날 부산에 가셔가지고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정부가 부족하지만 내 책임은 아니지 않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제 책임이다, 저에게 탓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전 밤에 홍준표 시장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매우 아픈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거 유세를 할 때 유승민 전 의원도 지원 유세를 나가잖아요. 근데 유승민 의원이
그 선거 지원 유세를 할 때는 후보를 좀 돋보이게 하는 지원 유세 내용이 많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이야기와 본인의 메시지만 내는 것이 조금 후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이러한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그래서 초선 대표 그리고 초선 사무총장에 대한 지적을 좀 따끔하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 야권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 학교폭력 학폭 의혹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돌연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제 저희도 오후에 이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이 학폭 의혹이 있다 이런 기자회견을 황운하 의원이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황운하 의원이 취소를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오후에 입장을 내고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학폭에 연루됐는데 학교 측이 은폐, 축소, 처리했다는 취지로 뜬금없는 허위 보도자료를 냈고 또 오마이뉴스가 이를 익명으로 보도했다. 또 황운하 의원은 허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려다 취소했다. 여기에 친야 성향 오마이뉴스 기자는 한 위원장 아들의 학교까지 찾아가서 교문 앞에서 수많은 학생에게 탐문을 해 교사들에게 항의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학폭 자체도 없었고 또 오마이뉴스 기자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정원계 대변인, 일단은 네.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일단은 벌어졌던 일이고 오늘까지 좀 여파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정리해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논평을 좀 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황운하 의원이 기자회견 하다가 어떤 정무적 판단 내려서 좀 취소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저도 어제 저녁에 당일 말고 다음 날에 국회 소통관 이 브리핑 일정들이 공지가 됩니다. 여기 돼 있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뜬금없이 황운하 의원이 한동훈 아들의 학폭 의혹과 관련한 현안이라고 해서 9시 20분 잡아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목소리로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한번 뭐 문의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확인을 좀 해봤는데 이거 보면 당연히 그 선거를 앞두고 선거 막판에 있는 여론을 조작해 보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당연히 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앞두고도요. 신학림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가 단 투표 3일 전에 나왔습니다. 네.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 이 보도가 조금 더 파장력이 커져서 0.73%포인트로 이긴 승리가 패배가 됐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황운하 의원이 지금 뭐 여러 의혹들을 사고 있지만 그리고 실형을 1심에서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고 또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입후보해서 이번에도 뭐 당선권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할 분이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막판에 사실관계도 불확실한 내용들을 가지고 민심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강성필 부위원장,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치 공작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하셨고요. 언급을 지적을 하셨고. 여당 대응 적절하다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사태는 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혹이라고 그리고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된다면 고소고발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거는 황운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기자가 어떤 중학교에 가서 탐문 취재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자 윤리상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그 기자가 비난받으면 될 일입니다. 네. 근데 강민정 의원이 또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해요. 또 오마이뉴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앞서가서 이것을 정치 공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느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도 어떤 고도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에서 고소 고발하셨으니 추후에 어떤 조사를 통해서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면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거 과정에서 이런 마타도어를 겪었습니까? 2002년인가요? 이회창 후보에 대한 아들 병역 비리를 제보했었던 김대엽 사건, 또 지난 그 가주 비근한 예로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신학림 김만배 허위 인터뷰 조작 보도, 이런 것들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문제인 거죠.
네. 자, 김재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앞두고 벌어진 이 상황,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예, 그런데 하지도 않은 기자회견, 보도되지 않은 그런 언론 취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발끈하는 거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저희가 모르는 말 못할 사정이 있겠죠. 총선 이후에도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수사했듯이 수사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앞두고 벌어진 이 상황, 법적 대응. 뭐 한다고 해도 사실 바로 법적인 어떤 조치가 내어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한마디로 근데 이거 실패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 공작으로 봐요. 근데 이거 이제 사전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제 대응을 잘해서 실패로 돌아간 거죠. 아마 황운하 의원은 이제 이거 처벌되는 게 무서우니까 기자회견 취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떳떳하고 당당하면 기자회견 하지 이게 왜 안 했겠습니까? 처벌이 무서우니까 저는 취소했다 보고요. 우리 옛날에 그 정광재 대변인도 이야기했지만 신앙림 사건 대선 앞두고 바로 대대적으로 대장동 몸통 바깥치기 한 거 아닙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 조우영 씨 보고 이게 1억 5천만 원짜리 책 사고 김한배 씨 이런 게 선거판 지나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이런 거는 이번 대응이 아주 잘한 거예요. 강력하게 사전에 경고하고 대응하는 그래서 저는 실패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개인 의견까지 주셨고 한번 저희도 한번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결과 궁금하세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